들리시나요? 이제 뭐 한 번만 들리는 것 같네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잘 됩니다. 네. 조금씩 그렇더라고요. 이거 또 그러네요. 그래요? 화면,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아. 괜찮아요. 네. 그런 거죠?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두 번 들려요. 음. 잠시만요. 제가 저거 마이크를 딴 걸로 바꿔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혹시 괜찮으신가요? 목소리 두 번 들리나요? 이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네.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호주님 질문이 뭐였죠? 네, 우선은 제 생각이었는데, 결국엔 저희가 하고 싶은 그 Q 바제트라는 것이 그 Z 안에 있는 그 각 디멘션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선 Z 안에 우선 Z 자체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보면 Z가 여러 개 뽑아가지고 우선 그 두 번째 배치를 두 개 네. 나눠. 그 Z 안에서의 그거를 지금 각 Z의 차원을 지금 차원을 디멘션한 게 아니고 지금 퍼뮤테이션한 것은 지금 샘플 간의 퍼뮤테이션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멘션은 냅둬놓 디멘션의 위치는 놔둬놓되 그 샘플 간의 퍼뮤테이션 해가지고 하는 걸 했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그 차원 안에서의 그 디스트리뷰션은 유지가 되는데 이 코릴레이션 자체가 날아간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Z스러운 게 나오지 않을 텐데 이걸 이렇게 썼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VA 자체를 학습하는 거는 예로 학습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네, 하긴 어쨌든 그 Z가 이 의미 없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Z로 가까이 가는 게
저는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안 될 거잖아요. 지금 QZ 나는 Q바 Z를 D 빼기 1-D로 어프록시메이트 하고 싶은 건데 D가 전혀 쓸모없는 걸 배우고 앉아 있으니까 네. 네, 뭐 제대로 안 되겠죠 아마. Z가 그러나 이거 디스팅탱글 됐다는 관점에서 좀 괜찮은 거 아닐까요, 되게? 이게 인디펜던트 애초에 좀 희생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왜 차원별로 퍼뮤테이션을 안 하고 왜 샘플 간에서 퍼뮤테이션 하는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이 하나 안에서요. 네. 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그 콜레이션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Z스러운 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게 Z스럽다면은 이 네. 샘플들이 달라도 대략 그냥 각 차원에서 나오는 값들이 어렴풋이 비슷하겠거니 싶어서 이렇게 했나 보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지어 디스인탱글까지 됐으면은 네네네. 어차피 Z 간의 의미가 다 이제 수치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일 테니까. Z1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우시안이 있고 Z2도 가우시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뽑힌 애들은 네. 서로 다른 샘플들이라도 다 어쨌든 비슷하겠거니 싶어서 저렇게 한 것 같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Z 같은 경우 이미 그 뭐시고 PZ 해가지고 가우시안으로 이미 디스팅탱글 먹었는데 거기서 또 굳이 사실 그 앞에 똑같은 텀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KR 텀 안에서 맞나요? 뭐 이 QZ랑 PZ 간의 KL 텀은 뭔가 P랑 Q 바르 가는 건 다르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뭐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네. QZ 바 X PZ KL 있잖아요. 그 두 번째 텀. 네. 네, 그거 안에 이미 어느 정도 네. 디스인탱글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호주님? 네, 맞습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앞에 게 좀 더 강력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 건 완전히 그 PZ가 그 완전히 그 1령짜리 그 가우시안 디스인데 네네. 그건 사실 그 각 차원별로 가우시안이 따로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미니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굳이 가우시안이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그좀 인디펜던스 자체의 관점을 좀 더 강화시킨 폼이라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네. 네, 좀 약간 좀 조금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벡터 VA는 다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이 베타 VA와 벡터 VA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벡터 VA에 나와 있는 피규어인데, 이제 X축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고, 이제 이건 뒤에서 하겠지만, 이 Y축이 디스인탱글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대한 매트릭이면은, 요거는 이제 둘 다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이 디스인테그럴 매트릭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팩터 VA를 빨간색 점이고 베타 VA가 파란색 점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써 있는 숫자들은 이 파란색에 붙어 있는 거는 베타고 이 빨간색에 붙어 있는 것은 앞에 있던 감마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팩터 VA가 대체적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은 낮은 쪽에 있으면서 이제 디스인테그럴 매트릭은 높은 쪽에 있는 그림을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디스인탱글이 이제 무조건 그 감마를 무작정 크게 시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적당한 선 안에서 크게 시켰을 때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크게 줬을 때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리컨스트럭션 에러 자체도 이제 커지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타 VA는 이제 베타가 클수록 크다고 해서 이제 여기 1, 2, 4 정도가 이제 뭐 약간의 그런 베타 클 때 디스인탱글먼트가 약간 오르는 느낌을 조금 보이고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이제 많이 키운다 조금만 더 이제 뭐 6 정도 8 정도 이렇게 되면은 뭐 1보다 그 디스인탱글 매트릭이 크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클수록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커지는 것은 거의 명확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 디스인탱글먼트 매트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 디스인탱글 레프레젠테이션 쪽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트릭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해서 거의 논문마다 메서드마다 매트릭을 하나씩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베타 V에서 제안하는 매트릭이 있고 팩터 V에서 제안하는 매트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지만 이제 그걸 다 정리하기는 힘들어서 이 논문에서 제가 발표드리는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 디스인탱글 매트릭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근데 이제 그 팩터 V에서 쓰는 매트릭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DCI 디스인테글먼트 매트릭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매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큰 틀은 어쨌든 큰 개념은 그 Z 하나당, 그러니까 그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Z 하나당 의미 하나를 배웠냐, 약간 이러한 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총 5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 DCI 디스인테글먼트 매트릭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준비물은 어떤 신테릭 데이터셋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테릭 데이터셋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그 앞에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Z를 트루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서 이제 이 실제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 신테릭 데이터셋의 조건은 이 트루 디스트리뷰션인 PZ 자체를 이제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트루 Z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생성된 신테릭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매칭되는 그 트루 레이턴트 벡터 Z를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먼저 그 어떤 VA 모델 하나를 이제 측정하고 싶은 VA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먼저 이 데이터셋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이 디스프라이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디스프라이 데이터셋은 뭐냐면은 2D 데이터셋이고 64x 64짜리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안에 이제 총 여기서는 6가지 팩터가 있는데, 이 컬러는 어차피 화이트로 고정이라서 총 5가지의 팩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팩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쉐입에 대한 이제 레이블을 0, 1, 2가 있고, 이제 스케일이 이제 0.5에서 1 사이의 어떤 6가지 밸류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떤 물체의 이것처럼 이제 네모, 또 이제 타원, 이제 하트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의 모양과 이제 스케일과 얘네의 그 얼마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0에서 2파이 값을 40개로 쪼개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내에서 X축과 Y축의 위치를 포지션 X, 포지션 Y를 0에서 1 사이의 32개의 값으로 쪼개서 총 이 모든 조합을 나타내서 73만 7천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쉐입 뭐 저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스케일 뭐 해서 포지션 Y가 있으면은 이미지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따르는 이제 각각의 그 벡터 하나씩 있습니다. 뭐 1, 0.7, 뭐 0.5, 0.4, 0.8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한 장 벡터 하나가 있어서 이 이미지의 트루 레이턴트 벡터는 다음과 같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트루 제너러티브 팩터들을 이제 레이턴트 제너러티브 팩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디스인탱글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들이 이제 평가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데이터 디스프라이즈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학습된 모델 안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을 넣어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여기서는 코드라고 해서 그냥 C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Z는 트루 제너러티브 벡터인 거고 C는 이제 인코딩된 모델이 인코딩한 벡터를 C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C가 이제 디스인탱글이 잘 됐으면은 C가 잘 학습이 됐으면은 C로 이 Z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C에 있는 C가 만약에 어떤 뭐 10차원짜리 벡터면은 C의 한 이제 Z가 만약에 앞에서 했던 5차원짜리 벡터라고 했을 때 C로 Z를 예측을 하는데 Z1을 예측을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의 Z를 예측을 할 때 C의 어떤 특정한 부분 한 차원만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디스인탱글이 잘 됐다면은 이제 C의 한 차원만이 Z 5개의 의미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 C를 이용해서 Z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모델, 여기서는 라소 리그레션을 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하나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은 이제 지금 Z가 저희는 5차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Z 하나마다 Z 디멘전 하나마다 모델 하나씩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 모델은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학습 인코딩된 벡터를 넣었을 때 이 ZJ를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ZJ를 예측을 잘 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금은 디스프라이시니까 5개의 모델을 각각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쉬운데 레이턴트 벡터를 저희가 인코딩된 벡터를 10차원짜리로 학습을 해놓고 만약에 트루 팩터가 5차원이라면은 저희가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WC1 W1C1 플러스 W2C2 플러스 W10 C10 이렇게 해서 이제 뭐 Z1의 1차원을 예측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있던 이 W의 가중치를 이제 Z를 예측할 때 이 C의 각 디멘전마다 얼마나 그것을 많이 사용했냐에 대한 그러한 가중치로 이제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그 스코어로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시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의 그 인코딩된 디멘전이 이제 첫 번째 팩터를 예측할 때 그때 이 W1에 대한 그 절대값이 얼마나 됐냐를 여기에 그냥 네모의 크기로 표현을 한 거고 이 네 번째 디멘전을 예측할 때 C의 각 디멘전마다 얼마나 그 W의 그 절대값이 컸냐를 여기에 이렇게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이제 각 열마다 하나의 큰 네모로 나타날수록, 그러니까 스팔스한데 하나의 C에다가 다 이제 그 네모의 그 크기가 다 몰려 있을수록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디스인탱글이 잘 되어 있는 이제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그림으로 말고 그걸 스코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 C3를 봤을 때 C3는 여기에서 뭐 0.05, 0.1을 썼고 여기서는 뭐 0.85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 각 디멘전 이 CA3에 대한 벡터가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면은 얘네의 엔트로피를 쟀을 때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한쪽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C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웨이트들이 여러 군데에 다 웨이트 값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인탱글이 잘 될수록 각 디멘전 C 디멘전에 그 각각의 웨이트들의 엔트로피를 쟀을 때 그 엔트로피가 이제 낮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DI는 이제 이 PI가 이 벡터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PI의 엔트로피를 재서 이제 1 빼기 그 엔트로피를 해서 그 C 디멘전마다, 그러니까 I가 그 C 디멘전의 인덱스거든요. 그 C 디멘전마다의 스코어를 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너러티브 팩터는 5개인데 디멘전은 10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5개는 00001이고 나머지는 다 000000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스코어를 이 DI를 뽑고 그때 이제 그러한 가중치를 얼마나 줄 거냐는 로우를 학습을 하는데 로우는 뭐냐면은 그냥 이 각 디멘전마다 지금 뭐 이게 0.1이고 얘가 0.1, 0.2, 1, 뭐 0.2, 0.2면은 그냥 이 가로축으로 다 더하기 하면은 얘는 0.1만큼 있고 얘는 뭐 1.7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멘전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면서 디센탱글이 됐냐라 그 역할을 하냐를 여기에 가중치로 줘서 최종적인 이제 그 모델의 디센탱글먼트 스코어를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C의 디멘전마다 각 디멘전마다 엔트로피는 작아야 되고 이제 그때 가중치는 그 디멘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뽑는 이런 식으로 매트릭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학습이 끝나고 여기서는 낫소 리그레션을 썼는데 뭐 어떤 랜덤 포레스트처럼 그 리그레션 했을 때 각 피처마다 얼마나 중요도가 높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라면은 뭐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적당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백그라운드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는 모델 이제 실험을 이제 앞에서 원래 저희의 목적은 이 디스인탱글이 아니라 이제 디스인탱글에 따라서 얼마나 컴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은 VA와 베타 VA와 팩터 VA가 있고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건 이제 GT 디코더라는 것을 하나를 사용하는데 네, 이거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4개와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말씀드린 디스프라이트와 이제 디스프라이트가 똑같은 그런 제너러티브 팩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데이터셋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 shape3D라는 모델 데이터셋인데 얘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스프라이트는 2D인데 얘는 이제 3D의 이미지고 각각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이 있고 쉐입이 있고 그다음에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은 이제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처럼 이 3D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촬영을 찍었냐 약간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오리엔테이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색깔들 이 바닥과 벽과 이 공의 색깔들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피처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서 총 48만 개 데이터셋이 있는 그러한 3D 쉐입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태스크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는 원래 VA 태스크처럼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태스크가 있고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지 컴포지션이라는 태스크를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험은 이제 이건 이 총 세 가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그냥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그 디스프라이트에서 디스프라이트 데이터를 이용한 리컨스트럭션 모델에서 이제 평가하는 예시를 보면은 뒤에도 다 비슷하게 예측을 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모델이랑 이제 데이터셋은 아실 거고 리컨스트럭션은 아실 거고 남은 거는 이제 이 테스트 세팅을 어떻게 이 세 가지로 했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 첫 번째는 이제 리컴비네이션 투 엘레멘트라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편한데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디스프라이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팩터가 세 가지로만 만약에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프라이드의 1분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팩트, 제너러티브 팩터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제 얘가 0에서 아까 0.5에서 1인 거고 포지션 0에서 1인 거고 포지션 Y가 0에서 1인 건데 그러면은 얘가 6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서 이제 600장인 거잖아요. 그럼 600장 중에 다음과 같은 팩터 하나만 딱 정해서 600장 중에 이 팩터로 생성된 데이터셋 하나만 빼고 599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얘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얘로 테스트를 했을 때 리컨스트럭션을 잘하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케일과 이 포지션 정보와 이 포지션 Y는 트레인 데이터셋 599개 중에서 똑같은 이 조합으로 놓지만 어쨌든 봤던 팩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하나만 빼고 테스트를 했을 때 그거를 잘 복원했냐를 이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은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얘는 다 이제 위에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팩터 599개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스케일 하나랑 포지션 하나를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 팩터는 모든 레인지를 다 못 보도록 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 하나 총 10개니까 이게 0에서 포지션 Y인 거죠. 네. 10개니까 590개에 대해서 트레인을 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리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는 이 특징 하나만 이 데이터셋 하나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는 이제 이 레인지 이런 셋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각 조합에 대해서는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 조합을 이루는 각각 하나하나의 피처들 그러니까 스케일 0.5, 포지션 X는 1.0, 포지션 Y는 0부터 1인 각각의 팩터들은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봤을 거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컴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이제 테스트 세팅으로 이제 두 번째 세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게 아무래도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엑스트라폴레이션 세팅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포지션 Y가 0.8에서 1인 모든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셋을 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0.8, 0.9, 1이니까 총 세 가지의 세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셋은 이 스케일 모든 범위와 포지션 X 모든 범위에 대한 데이터셋을 다 뽑으면은 이제 이 레인지 안에 있는 데이터셋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테스트 셋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개니까 총 300개의 테스트 셋인 거겠죠. 그러니까 300개의 트레이닝 셋과 300개의 테스트 셋. 그런데 이 300개의 테스트 셋은 이 앞에 두 개는 트레인 셋에서 본 적이 있지만 이 포지션 Y에 대한 얘네 정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보들인 거겠죠. 그래서 얘는 컴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제너럴라이제이션 관점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뭐 이러한 의미로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트랜슬레이션 범위 안에서는 트레인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리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때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 테스트 때 딱 이 부분의 데이터셋만 사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를 얼마나 리컨스트럭션 잘하는지 그리고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인데 오른쪽에 그 X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그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얼마나 잘 예측을 하냐를 보는 거고 이 엑스트라폴레이션 테스트는 그냥 X축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은 하나도 트레인 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X축 오른쪽으로 넘어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리컨스트럭션 얼마나 잘하냐를 보는 겁니다. 리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는 테스트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하나 따로 한 거고 이 모델 하나 따로 한 네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건 위에는 그냥 이건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실제 디스프라잇에서 이제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리컨비네이션 투 엘리멘트를 하기에는 아까 디스파이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걸 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피처들을 5개의 피처들을 3개의 빈으로 쪼개서 이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아까 x축의 범위가 뭐 0에서 1이었으면은 뭐 3개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를 다시 0, 1, 2로 다시 나눈 거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냥 다 3개로 쪼갰기 때문에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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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그 팩터들에 대한 그 레이블을 다시 달아주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뭘로 했냐를 쏘는 건데, 그냥 오른쪽 아래에 있고 로테이션이 다음과 같은 그러한 그 타원형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요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네, 요게 리컨비네이션 투 엘리멘트고 각각의 모델들인 거고, 이제 이때 리컨비네이션 투 엘리멘트를 위해 했을 때 그 테스트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트레인 때 리컨스트럭션 얼마나 잘했냐는 거고, 이건 테스트 때 리컨스트럭션 잘했냐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디스인탱글과 이제 아무 관계없이 일단 모든 모델이 리컨비네이션 투 엘리멘트에서는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에 대한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이때 이제 테스트 이미지는 하나에 대한 이미지를 일단 눈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뒤에 수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그렇고 뒤에 수치도 그렇고 이 디스인탱글과 이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에 있는 테스트 셋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은 아무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전부 못하고 있고, 네, 뒤에 수치로도 전부 다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엑스트라폴레이션 테스트도 여전히 이제 전부 똑같이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이제 모델별로, 그러니까 디스인탱글이 얼마나 됐냐 안 됐냐와 상관없이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VA가 여기 파란색이 있고, 이제 베타 VA를 베타를 다양하게 해서 2가지, 그리고 팩터 VA에 감마를 3가지를 쓰고, 이 GT 디코더, 네, 이거는 보여드리고 GT 디코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GT 디코더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동그라미 트레이닝, X는 테스트 셋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X축이 디스인테그러먼트 스코어, Y축이 이제 NLL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리컨스트럭션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Y축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디스인탱글 리컨비네이션 투 엘리멘트,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 그다음 엑스트라폴레이션인데, 이 디스인탱글이 잘 되고 말고와 이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와 엑스트라폴레이션의 결과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을 여기서 이 수치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컨비네이션 투 엘리멘트에서는 디스인탱글먼트가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여기서는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탱글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네, 컨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 2가지랑 그다음 엑스트라폴레이션에 대한 실험에서는 이제 아무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일단 디스프라이트에서는 그렇습니다. 리컨비네이션 투 엘리멘트에서는 거기서는 VA도 잘 되니까 어차피 네, 다 잘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제가 뛰어넘었던 이 어디 갔냐? GT 디코더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그거 조금, 네,
그냥 디코더만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디스프라이즈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각각의 벡터들을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레이턴트 벡터라고 임의로 설정을 하고 이 디코더만 이용해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제 저희가 10차원짜리 벡터를 이용을 하는데 20차원인가? 네. 10차원짜리를 이제 여기에다가 인풋을 넣는데 그 중에서 5차원을 이미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디스프라이스에 적혀 있는 그 값들을 여기 5차원에 채워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0으로 둔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리컨스트럭션 되도록 디코더만 학습을 한 모델을 여기서 GT 디코더라고 넣습니다. 이 GT 디코더를 왜 넣냐면은 이제 이 이제 저희가 그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얘네들이 100% 디스인탱글이 됐을 때는 모르는 거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디코더를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이 벡터는 100% 디스인탱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좀 자기적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 벡터를 이런 식으로 디코더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GT 디코더를 써서 이제 추가적인 실험까지 같이 넣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DCI 디스인테그먼트 스코어를 잴 때 썼던 이 저희가 C고 이게 Z에 대한 그 매트릭스들을 시각화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디스인탱글 정도를 볼 수 있고 이 GT 디코더는 당연히 이제 100% 디스인탱글먼트가 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이 팩터 VA가 보통 이 베타 VA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을 거라고 디스인테글먼트 성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제 이 실험에서 나타나는 이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이제 오히려 VA에 더 가까운 결과를 매트릭스 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GTD 코더가 지금 트레이닝도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아이클리어 리뷰를 읽어봤을 때 이제 원래 GTD 코더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리버탈 기간 때 추가된 건데 사실 이게 얼마나 맞는 모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보면은 트레인 쪽에서 하트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델 구조상 문제가 결함이 있거나 네. 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그라운드 트루스 5개를 주면은 네. 학습은 100% 돼야 되지 않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디스프라이시 직접 학습을 해보면은 네. 그 하트 모양이 진짜 리컨스트럭션이 조금 잘 안 되긴 하거든요. 네. 디스인테그먼트 모델들이. 그래서 다른 그림들은 얼마나 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트레인 때 하트 모양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저 오른쪽에 엑스트라폴레이션 네모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냥 전반적으로 VA보다 못하는데요. 네. 네, 좀 이상하네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또 많이 그거랑 연관된 내용이 이 팩터 VA가 학습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보통 학습해보면 베타 VA보다 조금 더 잘 되긴 하거든요. 스코어도 네. 약간 더 높고 그리고 이 디스인탱글먼트 모델들이 전부 하이퍼 파라미터나 모델 그 구조가 엄청 민감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제 어펜딕스에 이 팩터 VA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레이어로 구성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오피셜 팩터 VA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더 작은 모델로 학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팩터 VA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최적의 학습은 이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네,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원래 그 처음에 아이클리어 얘네가 이 논문 제출했을 때는 이제 이거 두 개가 없고 데이터셋도 디스프라임만 쓰고 이 이미지 컴포지션 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실험을 해서 논문을 제출을 했다가 이제 제출하고 리버탈 기간 다 포함해서 얘네들이 이 실험까지 다 추가되고 이제 업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거 엄청 빨리 하느라 뭐 그냥 대충 했나 보네요. 네, 뭐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3쉐입이라는 이미지에서도 데이터셋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똑같이 엘레멘트, 레인지, 엑스트라폴레이션이고 이제 각각의 이제 모델들이고 이때 이제 디스인탱글먼트에 대한 수치들입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여전히 이 리컴비네이션 투 엘레멘트에서는 이게 여기가 테스트, 여기가 트레이닝입니다. 이제 트레이닝이나 테스트나 그 디스인탱글먼트와 상관없이 이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다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리컴비네이션 투 레인지,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는 이 디스인탱글먼트의 정도와 상관없이 이제 모두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오히려 VA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아까와 똑같이 이제 디스인탱글먼트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이고 이제 트레이닝 결과, 테스트 결과인데, 이 디스인탱글먼트가 잘 되고 말고가 이제 딱히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줄어들느냐 마냐에 대한 영향력, 그 콜레이션은 이제 찾기 힘들었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엘레멘트에서는 다 비슷하게 자라요. 네. 그래서 디스인탱글먼트와 그런 컴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선 그래도 GTD 코더가 약간이라도 더 잘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는 이게 너무 커서 네. 애초에 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리버탈 기간에 추가된 내용인데, 그 이미지 컴포지션 테스트라는 것을 학습을 해서 이제 한 번 더 이거에 대한 이 세 가지 세팅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왜 그랬냐면은 단순히 VA 태스크처럼 리컨스트럭션을 잘하도록 학습된 모델한테 그렇게 이제 두 어떤 여러 가지 피처들을 컴비네이션 해야 되는 태스크인 이 세 가지 태스크가 바로 잘 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학습부터 이런 어떤 컴비네이션을 배울 수 있는 태스크를 해서 학습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 두 데이터셋을 놓고 얘를 이제 렘퍼런스 이미지고 얘가 이제 트랜스폼 이미지인데, 그때 이제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합 벡터로 뭐 지금 얘네가 5가지의 팩터가 있으니까 뭐 0000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쓰는데 이 트랜스폼 이미지에 쉐입만 가지고 와서 이제 디코딩을 시켜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총 이 두 개 이미지랑 이 벡터 하나로 인풋으로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타겟이 이 이미지로 나타나도록 이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실험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얘를 인코딩 시켜서 이제 ZR, 얘를 인코딩 시켜서 ZT,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원합 벡터 이 세 가지를 이제 트랜스폼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 시킵니다. 그랬을 때 ZR과 액션을, 그러니까 여기서 원합 벡터를 이제 컨캣해서 WR을 거치고 이 ZT와 액션을 컨캣해서 WT를 거쳐서 최종적인 H를 만들어서 여기에 디코더에 태워서
이 이미지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단순 리컨스트럭션과 다르게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잘 조합할 수 있도록 로스 텀 자체를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태스크는 아니지만 그러한 특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위에 세 가지 태스크를 얼마나 잘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여기서는 베타 VA, 뭐 팩터 VA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VA 자체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학습을 하니까 이 디스인테그먼트 자체가 일단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리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를 위한 그 모델, 그다음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를 위한 모델, 그리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위한 모델을 각각을 학습했을 때의 그다음에 디스인테그먼트 스코어 매트릭스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위에 태스크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니 이제 디스인테그먼트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특징을 먼저 보였고, 그런데 이랬을 때도 여전히 이제 테스트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델 뭐 썼다고요? 여기서 모델 그냥 VA 그대로 씁니다. 아,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트랜스폼 이미지가 여기 네모가 있은 다음에 그때 원합 벡터를 쉐입으로 주면은 이제 이 이미지가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쉐입만 이 트랜스폼 이미지에 있는 네모로 바뀌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는 잘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 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에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레퍼런스 이미지를 아까 예를 들어서 600장 중에 한 장 빼고 599장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 한 장이 이 레퍼런스 이미지인지 트랜스폼 이미지인지 이 트랜스폼드 이미지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제 이 레퍼런스 이미지와 이 트랜스폼을 주고 오리엔테이션을 바꿔라고 했을 때 이제 다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에 대한 것도 여전히 이제 트레인 때는 이 네모 레퍼런스를 주고 이 동그라미 이미지의 포지션 X로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바꿔라고 했을 때 트레인 이미지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테스트 단에서는 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도 여전히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바꿔야 되는데 이제 위치까지 바꿔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테그먼트가 잘 되더라도 여전히 잘 못했다라는 여전히 원래의 태스크를 잘 수행하지 못하더라라는 결론을 여기서 내립니다. 네, 요거는 위에 그 태스크에 대해서 디스인테그먼트 스코어와 이제 그 트레인 때의 리컨스트럭션 로스, 테스트 때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주는데 여기서도 이 리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디스인테그먼트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 못하더라 뭐 이러한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자들은 이 세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디스인테그먼트 레프레젠테이션과 이 컨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과의 연관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디스인테그먼트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모델들이 그냥 이제 리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못하는 성능을 보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 컴포지셔널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이 컨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에 있어서 디스인테그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은 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뭐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컨비네토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때 디스인테그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가능성 두 가지를 그냥 언급을 하고 이제 논문을 끝을 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실험 세팅에서 두 가지 특징의 연관성을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다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저는 GT 디코더를 저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에러가 빵이 될 때까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하트 못 만들고 뭐 네모 못 만들었잖아요. 네, 이 디스프레이트에서. 이 분홍색. 아니야, 네네. 이거는 그 칼라 3D 쉐입이고. 네, 네, 네. 여기서 트레인에서조차도 하트를 못 맞추고 있잖아요. GT 디코더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트레이닝에 대해서 피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논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도 학습의 최선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거는 GT 디코더를 더 빡세게 더 큰 모델로 학습을 하거나 했으면 오히려 네,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저는 좀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어디가 이제 어찌됐든 리컨비네이션 투 엘레멘트에서는 모든 모델이 잘 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실험이 리컨비네이션 투 레인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한 장이고 여기는 이제 여러 장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점점 그 못 보는 개수를 늘렸을 때그 떨어지는 속도도 한번 다 체크를 해봤으면은 진짜 VA와 디스텐글 레프레젠테이션의 연관성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렇게 한 로우나 컬럼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대각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떤 대각선이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저는 여기다가 뭘 못하나? 여기다 뭐 그림을 못 그리나 보네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어느 변이라고 그러지? 그 초록색 바깥쪽 면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아니면은 이 우리 정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두 컬럼이 차지가 되어 네. 있는데 이 정면에서 이제 다 네네. 지우고 색깔을 거기서 네. 그냥 대각선을 쭉 내린다고요. 이게 한 칸씩 다섯 개. 요렇게요. 네, 그렇게. 어, 이게 5개가 아니고 6개인가? 하여튼간에. 네. 네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조합은 못 봤어도 훨씬 더 다양하게 그 팩터 하나하나씩은 다 노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초록색처럼 이렇게 한 방향을 날려버리면 한 팩터를 아예 못 보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하면은 팩터 각각은 다 보지만 그 컨비네이션만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사실 더 쉬울 거거든요. 한 팩터를 아예 날려버리는 것보다. 네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컴포지셔널리티,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인턴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그때 대각선에 대해서까지도 성공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이제 이런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에이전트 둘이서 알파벳 주고받고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네, 그때 네네. 저도 이제 이 3D 쉐입 비슷하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뭐 원, 타원, 뭐 네. 캡슐, 그 다음에 색깔 뭐 이런 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대각선까지는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를 아예 날려버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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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레이닝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트레인이 100%가 안 나오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트레인 100%가 필요 조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팩토라이즈를 해서 배웠으면은 트레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실험 세팅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